현재는 뭐냐면 티나 현상이죠. 티나라는 건 there is no alternative. 야, 미국 주식 말고는 다른 거 없어. 주가 굉장히 역사는 고점 레벨까지 올라왔다. 현재 미국의 경제 규모에 대한 시가총액은 사상 최고치로 와 있고, 이런 그림을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채권 쪽에 투자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왕영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번 미국 주식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굉장히 선호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미국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2025년을 굉장히 이렇게 밝게 보시는데,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조금 한번 현재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한번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시장의 어떤 현황은 어떤 거고, 그리고 현재 미국 시장을 투자할 때 리스크 팩터는 무엇인지 한번 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요, 현재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의 밸류에이션입니다. 본 자료는 미국 JP 모간이 1월 3일날 발표한 자료이고요. 미국 주식 시장 PER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원래 지난 한 30년간 평균 PER 밸류에이션 16.9배인데 지난 연말, 그러니까 12월 말일 기준으로 21.5배 한 22배까지 올랐습니다. 참고로 22배 수준은 표준편차 1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표준편차 1 플러스 1 표준편차가 한 20 정도인데요. 보통 이제 플러스 1 표준편차를 넘어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고평가라고 하는데, 현재 미국 주식 시장은 지난 30년간의 어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밴드로 봤을 때 이제 상당 부분 이제 굉장히 고평가 부분을 진입했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아마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PER 그리고 디비던드 일드, PBR, PCFR 모든 요런 자료를 한번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요 자료 모두 다 현재 굉장히 비싼 레벨에 와 있다가 현재 팩트입니다. 일단 밸류에이션이 비싼 국면에 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점검해 드렸고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미국의 현재 시점의 어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시장을 바라보는 참여자들이 현재 미국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어떤 현상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 현상 1번 했는데, 일단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좀 투머치로 시장에 대해서 수익 잘 나올 거야라고 기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자료는 뭐냐면 기관 투자가들입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한테, 그러니까 도이치뱅크가 기관 투자가들 대상으로 향후 1년간 S&P 500 성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서베이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요게 2022년 12월, 2023년 12월, 2024년 12월,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이렇게 보니까 기대 수익률이 보면은 어떻습니까?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하락적으로 기대가 많았던 반면에 지금 2024년 같은 경우는 상승적으로 기관 투자 기대가 많은 거죠. 지금 여기 제가 위에 표기를 해놨는데, 2022년 12월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2.3% 하락할 걸 전망을 했었고, 그리고 23년도 12월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2% 정도 상승할 거라고, 12달 동안에 상승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2주 전에 서베이한 결과에 보니까 향후 1년간 5.2%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전반적 기관 투자가들이 2025년도 투자 기대 수익률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 즉 지난 1년, 2년 전보다도 미국 시장을 더 긍정적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개인 투자자. 뭐 기관 투자가 저 정도인데 개인 투자자들은 더 얘기할 게 없겠죠. 이걸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컨퍼런스 코드에서 좀 조사한 건데, 뭐냐면은 소비자들이 향후 12달 동안 주가가 오를 거로 기대합니까? 라는 서베이입니다. 그랬더니만 이 자료가 얼마입니까? 1988년부터 조사를 했으니까 거의 35년 정도 한 서베이인데, 근데 현재
그 개인 그러니까 리테일 개인 소비자들한테 서베이한 결과 무려 56.4%의 개인들이 미국 주식이 향후 12달 동안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즉 지난 35년 거의 한 40년 가까운 기간 안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레벨에 와 있다. 즉 개인들도 굉장히 향후 12달 동안에 즉 2025년도 주식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 기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개인과 기관 모두 다 굉장히 현재 주식에 대해서 어 긍정적 성과가 나올 거로 기대를 하고 있고 이 기대치는 과거 20-30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는 게 현재 팩트 1번입니다. 자, 두 번째. 요거는 뭐냐면은 지금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금년 연말까지 S&P 500을 주가를 전망한 자료인데요. 지금 아마 뭐 필요하신 분은 요걸 화면을 멈춰서 이렇게 보셔도 자세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은 이 투자은행들이 제 조사한 기관이 제가 정확한 조사 제시를 안 해봤는데 한 10개, 15개 기관인데 모두 다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주식 시장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가가 꽤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금년 2025년도의 평균 지수 전망은 한 6,500까지 S&P 500이 갈 것 같고 그러니까 PER이 현재 유지된다고 했을 때 EPS 증가해서 6,500까지 증가를 할 거로 기대를 하고 있고 이거는 현재 주가를 본다고 하면 한 10% 정도 상승할 거로 기대를 한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글로벌 투자은행들 대다수가 노랜딩 내지 소프트 랜딩을 전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경기가 나빠질 거를 거의 기대를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금년 말까지 주가 상승률을 S&P 주가 상승률 한 10% 정도 전망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주가를 전망할 땐 크게 두 가지 방법이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탑다운으로 지수를 그러니까 전체 지수의 시장에 대한 EPS 전망과 지수 PR 가지고 지수를 산정할 탑다운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바텀업 개별 종목 단으로 금년에 EPS가 얼마 늘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다 개별 종목들을 다 취합한 지수를 산정하는 건데 이 바텀업으로 해보니까 탑다운보다 더 많이 긍정적으로 전반적 IBD 전망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번 보니까 제가 조사가 이거 맞는지 싶을 정도의 데이터인데 보니까 S&P 500 중에서 지금 현재 셀은 한 종목밖에 없어요. 진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지금 현재 바텀업으로 개별 종목 단으로 EPS를 추정해서 했던 주가로 산정을 해보니까 6,609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현재 주가 그러니까 지난 12월 말 대비 주가로 환정하니까 무려 12.9% 정도 올라갈 거라고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요 직전에 탑다운으로 전망했던 지수 전망 10%보다도 개별 바텀업을 했을 때는 13%로 더 높게 전망하고 있고 이 말인즉슨 뭐냐면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모두 다 거의 대다수가 굉장히 미국 경제를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브라이트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긍정적 견해가 fully price in 영어로 price in 돼 있다. 즉 긍정적 견해가 거의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 또 하나의 중요한 현상이고요.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만약 경제 상황과 조금 둔화하거나 불확실성 커지면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질 여지도 있겠죠. 세 번째는 지금 미국 주가가 역사상 고점까지 상승한 상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보면은 2000년 이후에 S&P 500은 3배 올랐고요. 나스닥은 한 3.7배 정도 올랐는데 이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00년에 IT 버블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한번 쭉 꺼졌다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IT 버블 터진 이후로 다시 재산정해 보면은 버블 저점 이후에 S&P 500은 거의 한 6.7배 올랐고 나스닥은 14배 올랐습니다. 반면에 요걸 금융위기 이후로 2008년 이후로 관정하면 더 놀랍죠. 그러니까 한 6년 정도 세월에 S&P 500은 650%, 그 나스닥은 1220%한 12배 정도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 구간을 조금 더 본다고 하면은
제가 적어놨습니다. 2000년과 2002년 사이에 테크 버블, 닷컴 버블이 있었는데 이게 터지면서 무너지고 다시 원상태까지 복귀하는데 한 12년 정도 회복했다는 거네요.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버블이 심하게 갔다가 뿡 한 번 터지면은 생각보다 한 10여 년 정도의 세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회복을 했다는 걸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주가 급격하게 올랐던 거는 보시면요. 여기 주가 특히나 여기 많이 올랐던 게 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더 드라마틱하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 이후에 드라마틱하게 2008년 이후에 S&P 500은 6배 올랐고 나스닥은 12배 올랐고 특히나 더 스티프하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 더 급격하게 축 치고 올라간 게 이제 팬데믹 이후인데요. 근데 요 구간을 좀 잘라본다고 하면 이런 거잖아요. 2020년 이후에 팬데믹 이후 주가가 올라가겠던 가했던 주 요인은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 팬데믹을 탈출하기 위해서 제로 금리 정책을 미 연준이 했었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금리가 너무 제로다 보니까 그 당시에 어떤 이제 우리가 투자 테마가 형성되냐면 포머라고 Fear of the Missing Out. 나만 못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트렌드가 되면 주가가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면서 이제 주가를 굉장히 크게 밀어 올렸던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우리가 2022년인가요? 우리가 연준이 금리 인하할 때 일시적으로 주가가 딱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서 주가 일시적으로 이제 쭉 먹혔죠. 지방은행 파산 얘기 나면서 그리고 다시 재차 이렇게 큰 그림으로 재차 여기서 한번 꺾인 다음 재차 쭉 올라갔는데 현재는 뭐냐면 티나 현상이죠. 티나라는 건 there is no alternative. 야, 미국 주식 말고는 다른 거 없어. 그러면서 거의 everybody가 M7 주식과 AI 주식 관련으로 지금 현재 더 주식을 굉장히 많이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최근 3, 4년 동안은 코모에서 지금은 티나 there is no alternative 미국 주식밖에 없어 라고 하는 형태로 주가 굉장히 역사는 고점 레벨까지 올라왔다 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미국 주식에 대해서 다 브라이트한 것만 있을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미국 주식의 위험 요인은 뭐냐면은 너무 비전문가들이 많이 뛰어들었다는 게 결론입니다. 역사상 최고 수준의 개인과 비영리 금융기관 투자 비중이 너무 커졌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비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들면은 만에 혹여나 예상되는 조정 시점에 굉장히 가격 하락에 이런 비전문가들은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보시면요, 이 차트는 뭐냐면은 보면은 미국 가계에서 그러니까 금융자산에서 주식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여기 파란색이죠. 그랬더니만 1960년 이후에 현재 금융자산에서 주식 차지하는 비중, 개인들의 금융자산 비중이 현재 44%로 지난 반세기 만에 가장 높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개인들의 주식 비중이 높았을 때 보면은 높고 난 다음에 요게 빨간 색깔이 다 리세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00년에서 굉장히 이렇게 최근 좀 높았어요. 그런데 리세션 크게 걸리면 주가가 크게 내려갔었죠. 그래서 뭐 개인들 주식 투자한다는 게 나쁜 현상 아니죠. 나쁜 현상 아닌데 근데 우리가 팩트로 본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비전문가 집단인 개인 가계와 그리고 비영리 기관들의 주식 비중이 1960년 이후에 가장 높게 현재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얘기고 이거는 만약에 향후에 발생할 가격 조정에 이런 좀 베테랑이 아는 분들이 있으면 더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하락에 더 취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예를 들면은 뭐 더 투매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시장을 더 어떻게 보면 변동도 더 키울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팩터 1번은 아까 말씀드린 비전문가의 비중이 역대 사상 최대치로 주식시장 비중이 커졌다는 게 첫 번째 요소고요. 두 번째는 주식의 위험 프리미엄이 드디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아마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라 해서 주식의 어닝 일드와 주식의 어닝 일드죠. 우리가 어닝 일드로 그렇죠. 여기 용어 하단에 있네요. 주식의 이익 수익률, 즉 어닝 일드라는 건 뭐냐면 주식 투자를 했을 때 향후에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이론적인 수익률이고 주식의 기대 수익률과 그 다음에 이거 주식이 얼마나 더 매력적인지 여부를 점검할 때는 이거와 반대편에 채권의 기대 수익률이죠. 채권 기대 수익률이라는 건 채권 금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주식의 기대 수익률 마이너스 채권 수익률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주식이 굉장히 투자가 매력적이 커지려면 주식의 어닝 일드가 채권 이율보다 훨더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높다는 게 여기 보면은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 이 값이 위로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의 10년 만 국채 금리 대비해서 채권의 기대 수익이 높다는 뜻인데, 보시면은 이 파란색을 보시면은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 2000년 IT 버블 터질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였어요. 즉 이렇게 2000년 IT 버블 터질 때는 우리가 EPS 그러니까 어닝 일드는 굉장히 낮은 반면에 국채 금리가 높았죠. 그래서 오히려 채권보다 어 주식 기대 수익률이 낮았던 형국이었고, 근데 이 노란색이 보시면 이렇게 있다가 드디어 지금 현재 마이너스 떨어졌습니다. 즉 현재 주식의 어닝 딜드가 미국 10년 국채 금리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자세한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가 미국 국채 금리 라인이고요. 여기가 주식의 어닝 일드 라인인데 최근에 교차를 했어요. 즉 최근에 교차를 하면서 드디어 이제 주식보다 채권 금리가 주식의 어닝 일드보다 채권 미국 국채 금리가 더 높아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잠시만요. 여기 보실 때 요 라인이죠. 지금 여기가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최근에 계속 올라갔고 이렇게 올라갔죠. 반면에 여기 녹색은 이제 어닝 일드라서 지금 계속 떨어졌죠. 그러니까 어닝 일드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 주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졌다는 거에 반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최근에 드디어 10년 국채 금리가 주식의 어닝 일드를 이제 돌파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채권 대비 주식 매력이 떨어지는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묘락 시사점 있죠. 그럼 이론적으로는 주식보다 채권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최근에 주식은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채권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거를 자산 배분 차원에서만 좀 이제 달리 봐야 되는 또 하나의 얘기가 될 겁니다. 아무튼 채권 금리가 주식 어닝 프리미엄보다 어닝 일드보다 높아지는 상황으로 전환됐다. 그래서 주식 투자 매력이 채권보다 이론적으로 높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볼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미국 주식이 미국 경제 규모 대비보다도 주식 규모가 너무 커지고 있다는 게 걱정거리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버핏 인디케이터라고 있습니다. 버핏 인디케이터는 뭐냐면 미국의 경제 규모, 그러니까 총 GDP 대비해서 미국 시가총액을 한번 해보니까 현재 미국의 전체 경제 규모 GDP 대비해서 미국 시가총액이 이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200%가 넘는 수준이죠. 즉 뭐냐면 미국 원래 이론적으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경제 규모에 커지는 것에 비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미국 경제가 좋아지긴 좋아지지만 그것보다 무려 2배 이상으로 미국 시장이 커져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보니까 이게 보시면 1997년 이후에 한번 볼까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한 100% 내외 정도 됐었죠. 100%. 그러니까 2020년 이전만 하더라도 1.4배 정도 수준이 올랐죠. 한 배에서 1.4배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무려 2배가 넘어가는 수준이죠. 실제로 이게 미국 경제 대비해서 미국의 시가총액이 2배가 넘어간다는 거는 과거에 이렇게 테크버블 2000년에도 한 1.4배밖에 안 되었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보다도 압도적으로 지금 현재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경제 규모에 대한 시가총액은 사상 최고치로 와 있고, 현재 208%는 기본적으로 역사적 추세보다도 한 66% 정도 높은 레벨이고, 그래서 결론은 미국 주식이 GDP 대비해서 매우 고평가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세 번째 주식의 좀 리스크 팩터는 미국 경제 규모 대비 주식시장이 너무 크게 커져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제가 이제 보통 주가를 비교할 때 그 PER 많이 하지 않아요. Price to Earning을 많이 하는데, 근데 주가를 분석할 때 또 하나의 툴이 뭐냐면 PER이 아니라 뭐였죠? 그 PSR도 있습니다. PSR은 뭐냐면은 Price to Sales로 얘기를 합니다. 즉 뭐냐면은
테크 기업들의 테크 기업들이 성장주다 보니까 단순히 순이익으로 측정하는 것보다 미래의 그 시장의 어떤 지배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뭐 이런 걸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도 보지만 또 하나는 기업의 규모 확장에 비례해서 얼마나 등치가 커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 쿠팡 같은 것도 말 등치가 커지는 걸 비례하는 거잖아요. 순이익 따지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테크 기업들은 미래 성장주를 평가할 때는 기업의 규모가 얼만큼 커지고 있는지를 갖고 밸류에이션 하는 경향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는 밸류에이션을 그러니까 price to sales로 많이 좀 분석하는 경향도 있는데요. 자, price to sales로 했는데 와, 지금 나스닥의 price to sales로 해보니까 현재 5.8배입니다. 5.8배고 이것도 거의 역사상 가장 높은 레벨입니다. 거의 가장 높은 레벨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2000년에 IT 버블이 있을 때 나스닥 100일 때 그거보다도 현재 그때 테크 버블보다도 더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과 price to sales, 그러니까 주가 대비 세일즈 규모로 봤을 때 지금과 비슷한 시점, 유일한 시점은 코로나 팬데믹 때입니다. 코로나 요 팬데믹 부분에 제가 요 타이포인데요. 제로 금리를 구사했잖아요. 제로 금리를 해서 성장 주화될 때는 자본 조달 비용이 가장 저렴할 때가 이런 수익 투자할 때 가장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제로 금리 구사했을 때 금리가 아주 낮을 때는 제로 금리 구사했을 정도 수준까지 현재 주가, 그러니까 매출 대비 주가 규모가 커져 있다라고요. 어쨌건 간에 현재 거의 사상 최대치로 한 매출 대비 한 6배 정도까지도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다. 많이 비싸네요. 그죠? 비쌉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자보다 경제 참여자들이 현재 경기 둔화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굉장히 둔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 성장률이 한 2.5% 넘을 거로 전망을 하고 있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3.5% 이상 기대하는 분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도이치뱅크에 조사한 건데 2025년에 미국과 유럽의 성장률 전망인데 보면은 미국은 전부 다 2%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반면에 유럽은 한 0%에서 한 1% 내외 정도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얘기지만은 미국 경제를 전망하면서 예를 들면 1%, 2% 아래로 전망하는 사람의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너무나 브라이트한 전망들이 너무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 경기 둔화에 대해서는 거의 별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미국 주식의 리스크 팩터겠죠. 왜냐하면은 항상 그러니까 기대보다 못 미치는 게 위험 요인이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가 좋을 불고 기대치보다 더 못 나오는 건 그 위험 요인이 되겠죠.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시간이 길게 좀 얘기했지만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현재 위험 요인 1번은 미국 주식에 너무 비전문가의 개인과 비영리의 투자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혹여나 있을 조정에 취약한 구조에 있다는 게 첫 번째 팩터고, 두 번째는 현재 미국의 주식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어닝 일드가 미국의 반대로 미국 국채 금리는 많이 올랐죠. 4.6까지 오르다 보니까 드디어 채권 대 미국 주식의 어닝 일드 낮아 보니까 주식은 위험 프리미엄이 드디어 거의 한 몇 년 만인 거 제가 비춰보지를 못했는데 그러면은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주식의 위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게 위험 측면일 거고요. 세 번째는 미국 경제 규모 대비해서 미국 주식 시장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한 30년 중에서 현재 미국의 GDP 규모 대비해서 미국 전체 시가총액이 2배 이상을 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좀 경제 성장보다 너무 빠르게 주식이 커지고 있는 우려감이 있는 거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나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성장주이기 때문에 매출 규모 대비하면 봐야 되는데 현재 매출 규모 대비하더라도 무려 6배 주가 나스닥 총액 대비해서 6배 이상 정도 커지면서 사상 최대치가 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좀 세게 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무나 미국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들이 좀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혹여나 조금이라도 경제가 마일드한 리세션이 오더라도
생각보다 주식이 크게 밀릴 여지도 있다라는 게 현재 위험률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경제나 주식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너무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요런 위험 요인이 있다는 거에 우리가 좀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우리 채권 시장은 어때요? 채권 시장은 지금 현재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금리가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고 다 무서워하고 절대로 너무 형성돼 있고 오히려 주식 시장과는 반대편 형국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은 너무 긍정적이고 근데 위험 요인이 있는데 인지를 못하는 반면에 채권 같은 경우는 너무 좀 부정적 걱정을 많은 반면에 절대적 금리 레벨이 너무 매력적이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요. 요게 미국의 2 년, 3 년, 5 년, 10 년, 30 년 작년 말 금리인데 이게 2008년 이후에 절대 금리가 가장 높은 레벨입니다. 오늘 제 이자를 준비 못했지만 2001년 이후에 현재 미국의 주요 금리 레벨이 가장 높은 레벨입니다. 즉 채권 투자라는 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절대 금리가 높다는 건데 현재 그런 레벨이고 또 우리가 시장이 너무 지금 부정적 견해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 시장에 좀 그러니까 채권 입장에서 긍정 시장에 나오면은 생각보다 매력 차익 채권 매력 차익도 높게 기대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현재 마지막 정리를 해 본다고 하면은 현재 2025 년의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전반적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고 그러나 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좀 상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채권 시장도 반대로 너무 좀 이제 물가 우려감이나 트럼프 정책 우려감 때문에 부정적 전망을 우세하지만은 현재 절대 금리가 높고 또 생각보다는 이제 저 채권 입장에서 굉장히 요인들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채권 투자 매력은 점점 더 커지는 입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채권 쪽에 어떤 투자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좀 길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주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위험 관리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채권 투자가 필요할 것이고 또 채권 자체를 보더라도 너무 부정적 견해가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어 현명한 투자라면 좋은 투자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는 말 감사합니다.